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싱글맘입니다. 6살 된 딸이 있어요. 뭐, 도연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한서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목소리가 이날만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일 전 한서준은 서재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8세, 대기업 회장, 혼자 아들을 키워내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남자. 그의 손에는 도연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준은 가볍게 웃었다. 또 무슨 프로젝트 보고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해외 연수 이야기라도 꺼내려나? 34살 아들은 언제나 그랬다.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이놈이 뭔 말을 하려고 이리 격식을 차리나? 서준은 고급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부드러운 감촉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주말이 왔다. 도연은 약속대로 아버지 서재로 들어왔고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결기, 각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아버지,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냐?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박또박 마치 준비해온 대사처럼 말했다.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이놈도 때가 됐구나. 어차피 재벌가 딸이나 좋은 집안 교수를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들이 똑똑하니까 그 정도 분별력은 있을 테니.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런데 상대는 어떤 집안 딸이냐? 순간 도연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싱글맘입니다. 6살 된 딸이 있어요. 뭐? 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싱글맘? 아이가 있다고? 위스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잔이 흔들리며 술이 약간 넘쳤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냐?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서준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아들을 쏘아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선택을 하냐? 싱글맘이라고? 아이까지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진심입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이면 다냐?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너도 알잖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되고?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이놈이 지금 날 가르치려 드나? 서준은 벌떡 일어섰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그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도연아, 내 말 잘 들어라.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아버지, 나가봐.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서준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그는 주먹을 쥐고 야경을 바라봤다. 싱글맘이라니. 아이까지 있다니.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젊은 시절 그에게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은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녀. 서준의 부모는 결사반대했다.
그리고 서준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사랑 따위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 현실은 냉정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파국을 맞는다. 아들이 그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막아야 한다. 반드시.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혹시 도연이는 나와 다를 수 있을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서준은 운전기사와 함께 골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 회장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놈을 어떻게 설득하나.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차량도 별로 없었다. 서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옆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튀어나왔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준은 몸이 앞으로 쏠리며 머리를 문에 부딪혔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차를 세웠다. 서준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 도로 한가운데 서준만 남았고 무릎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다. 젠장, 이게 무슨.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인도로 걸어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119를. 그때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여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준 앞에 멈춰섰다. 저기 괜찮으세요? 방금 사고 나는 거 봤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러나 맑은 눈동자.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에서 피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는 자신의 가게로 뛰어가더니 구급상자와 담요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주저없이 서준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조건 없는 친절이었다. 아프시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저 다친 사람을 보고 달려온 것이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있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여자는 서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건네주고 괜찮다는 말을 계속해 주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서준은 실려갔다. 떠나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여자를 봤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밝게 웃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서준의 가슴속에 작은 물음표가 새겨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서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을 권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고요해졌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려왔다. 서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했어. 그녀의 손길이 생생했다. 상처를 닦아줄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담요를 덮어줄 때의 부드러운 움직임, 괜찮다고 말할 때의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것이 조건 없는 친절이었다. 서준은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언가를 원했다. 사업, 돈, 인맥, 명예.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밤은 깊어졌지만 잠은 더욱 멀어졌다. 서준은 몸을 뒤척이며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오토바이 사고, 어지러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녀. 얼마나 잘 배운 사람일까? 서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런 태도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분명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고 품성이 바른 사람만이 낯선 사람에게도 저렇게 따뜻할 수 있다. 나를 도와준 만큼 뭐라도 사례는 해야지. 퇴원하면 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해야겠다. 그 여자를 찾아서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해야 한다. 서준은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후련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우리 아들도 저런 품성의 여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런 여자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교양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여자. 그런 여자라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애 딸린 여자를 만나고 다녀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싱글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여자. 세상이 뭐라고 하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는가. 아들 녀석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분명 그 여자가 무언가 꾀를 부린 게 틀림없다. 돈 많은 아들을 낚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그런 여자들이 많다. 순진한 도연이가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절대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도와준 그 여자가 다시 떠올랐다.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조건 없는 친절. 아들의 여자 문제로 서준은 골치가 아파졌다. 며칠이 지났다. 퇴원 날이 다가왔지만 서준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아들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느 날 밤 서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준과 그 옆에 웃고 있는 여자. 은지였다. 은지야.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준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끝에서 오래된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부모의 반대, 집안의 압력, 그리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낸 자신.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믿었지.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그 여자의 따뜻한 손길이,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내가 틀렸던 건가? 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오랜 고민 끝에 서준은 결심했다. 손을 떨며 핸드폰을 들었다. 도연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문자를 보내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다. 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직접 보고 판단하자.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퇴원 후 일주일.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도연에게 보낸 문자에는 아직 답장이 없었다.
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무 강하게 반대했나? 서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다. 짧은 대화였지만 묵직했다. 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제대로 봐야지. 편견 없이.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다. 약속된 만남의 날.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을 고르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다듬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68살 먹은 늙은이가 뭘 이렇게 떨고 있나? 그러나 손은 계속 떨렸다. 이상하게 긴장되었다. 마치 중요한 사업 협상을 앞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긴장되었다. 운전기사가 서준을 레스토랑까지 데려다 주었다. 도연이 예약한 곳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 서준은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서준은 자신도 놀라웠다. 평생 남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 서준은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창가 자리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고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서준은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떤 여자일까? 그는 상상해봤다. 아마 화려하게 꾸미고 올 것이다. 재벌 회장을 만나는데 평범하게 오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 인상을 좋게 주려고 애쓸 것이다. 그래, 직접 보고 판단하자.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도와준 그 여자가 떠올랐다. 만약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 정도 품성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때였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함께 있었다. 서준의 시선이 여자에게 꽂혔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 여자는 화려한 옷도 진한 화장도 없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러나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바로 그 여자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쥔 물잔이 흔들렸다. 이럴 수가. 도연과 유진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유진도 서준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그녀 역시 알아본 것이다. 자신이 도와줬던 그 남자가 바로 도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소개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정유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빤히 바라봤다. 유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도연이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서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공기가 테이블을 감쌌다. 도연은 상황을 모르고 밝게 말했다. 아버지, 유진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여자가 싱글맘이라고? 서준은 유진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저 여자가 날 도와준 그 사람이었어. 모든 것이 뒤엉켰다.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싱글맘이 모두 같은 한 사람이었다. 서준의 가슴이 요동쳤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건만 봤어. 싱글맘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여자는 길거리에서 넘어진 낯선 노인을 주저없이 도와준 사람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손을 내민 사람이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품성은 어떤 재벌가 딸보다 고귀했다. 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서준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괜찮다. 서준은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도 조용히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오랜 침묵 끝에 서준이 입을 열었다. 그날 감사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때 그분이 회장님이셨군요. 그날 사고 이후로 괜찮으실지 궁금했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진심이 묻어났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편견이, 오만이 얼마나 깊었는지 절절히 느껴졌다. 도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아버지가 틀렸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사업 협상에서도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침착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도연아, 아버지가 틀렸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 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저 기다려주는 눈빛이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그때 이분이 나를 도와주셨어. 서준은 말하며 유진을 가리켰다.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가 사고를요? 저는 몰랐는데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큰 사고도 아니었고.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질 말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조건 없이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도 저런 품성의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도연의 입이 벌어졌다. 서준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만난 싱글맘을 거부하고 있었어.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싱글맘이라는 이유 하나로 반대했지.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내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눈물이 맺혔다. 서준은 주먹을 쥐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흘러내렸다. 나는 조건만 봤어. 집안, 학벌, 외모. 그런 것들만 따졌지.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 사람의 마음, 품성, 진심. 그런 걸 보지 못했어.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 아버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았어.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는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유진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68세 대기업 회장이 30대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습니다.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제가 싱글맘이라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아닙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건 부담이 아닙니다. 제 편견이었어요. 제 오만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서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준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름은 은지였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지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따랐지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후로 저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서준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싱글맘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토록 반대했던 거야. 내가 나처럼 불행해질까봐. 내가 후회할까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겠다. 서준은 유진을 바라봤다. 내가 틀렸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는 유진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길거리에서 사고가 당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68년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도연아, 너는 나보다 현명하구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마음을 봤어. 내가 평생 보지 못한 걸 너는 봤어. 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 씨,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준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이 묻어났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준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줄 때와 똑같이 따뜻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고맙다. 내가 날 깨우쳐줬어.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레스토랑의 조명은 따뜻했고 클래식 음악은 부드럽게 흘렀다.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긴장 대신 편안함이,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흘렀다. 유진 씨,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살이에요.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를 기다렸거든요. 서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제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은 이미 좋은 분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의 삶에 대해, 서연이에 대해, 도연과 유진이 만난 이야기에 대해. 서준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하려 했고 받아들이려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준비 제가 돕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도연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을 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은지야, 내가 드디어 배웠어. 조금 늦었지만.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회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평소처럼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연과 유진,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서준은 사진 속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서준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은지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은지야,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준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끝에서 오래된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부모의 반대에 굴복하고 조건을 선택하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낸 그날이 떠올랐다.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믿었지.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 믿음이 옳다고, 그래야 불행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그러나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 늘 무언가 비어 있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는 나와 달랐어. 내가 하지 못한 걸 해냈지. 아들은 사랑을 선택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세상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 그것이 옳았다. 너에게 하지 못한 걸 유진에게는 해주고 있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유진이는 받고 있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한만이 아니었다. 위로도 함께 왔다.
자신의 실수가 아들을 통해 바로 잡아지고 있었다. 미안해, 은지야. 그리고 고마워. 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 과거를 묻을 때였다. 은지는 영원히 마음속에 남겠지만 이제는 앞을 봐야 했다. 며칠 후 서준은 도연의 집을 찾았다. 서연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손에는 커다란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서준에게 달려왔다. 서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서연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할아버지.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자신을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서연이는 서준의 품에 폭 안기며 웃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다. 조건도 체면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68년 만에 처음으로 배웠어. 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은 서연이와 놀아줄 약속이 있었고 유진과 도연의 결혼 준비를 도와줄 일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준은 불을 끄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